민주당은 지금 뭐 엄청나게 그 김민석 후보자를 보호를 하면서 또 주진우 의원 향해서 또 공세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같은데 지금 가장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주진우 의원 그리고 뭐 김희정 의원도 계시고 곽규택 의원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김 후보자의 어떤 재산 내역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해명이 되지 않는. 본인은 근데 출판 기념회도 있었고 경조사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4차례 행사만으로도 돈이 현금이 들어왔고 그걸로 이제 맞춰보면 다 돈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들이 확인하신 걸로는 강연료는 800만 원에 불과했던 것 같고 나머지를 좀 소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 소명하는 것도 이제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명이요. 네, 그런데 뭐냐면 먼저 좀 짚어볼 부분이 뭐냐면 김민석 후보가 오랫동안 피선거권이 없었던 이유가 2번의 불법 정치 자금 관련돼서 이제 그 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이번에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금전관계에 네. 있어서.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금전관계를 차치하고라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과 지출. 왜냐하면 국회에 있어서도 예산국회가 이제 9월 2일부터 약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거는 예산국회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 국가의 세입 세출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걸 부족하면 이제 채권 발행도 되고 이렇게 막 조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 재산에 있어서의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의 8억 정도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 전처가 뭐 부담했다 이런 거 다 2억을 빼고라도 이제 6억이 비는데 처음에는 아, 나 기타 소득이고 강연이고 뭐 방송 출연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전히 뭐 5억대 6억 가까이는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이제 다시 털어놓는 게 이제 경조사비고 그 다음에 출판기념회다 얘기하는데 경조사비 관련돼서는 본인이 자랑스럽게 나 경조사비 안 받는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청첩을 했을 때 밑에도 축의금은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좀 표기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SNS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안 받았어야죠. 예.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도 제가 19대 때 국회의원 같이 하셨던 저희 상임위 위원장인데 신하경 위원장님이 네. 예,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그런데 출판 기념회 때에 협회로부터 3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실형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판 기념회도 이제 책의 가격하고 비슷하게 받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협회가 하거나 이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출판 기념회 할 당시에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개인이 정당하게 출판 기념회를 한 건지 정말 이런 그 알 수 없는 단체로부터 뭉태기 돈이 들어온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책이 팔린 권수하고 실제 출판 기념회에서 벌어들였다라고 얘기한 돈하고 이거를 보면 책값 대비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도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책값 인세 부분이라든지 출판사 대표 부르는 것도 다 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 돈으로는 이제 이렇게 6억 가까이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래저래. 그리고 통상적으로 6억 해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자신의 총 재산을 2억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장롱에 들고 있는 돈이 6억이다? 그럼 자기 재산의 3배를 신고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신고를 안 하고 그걸 그냥 그때그때 매해 다 썼다 이런 그러니까 건데. 규모가 예. 그 자기 재산의 3배가 되는 거를 그것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재산 신고에서 왜 빠졌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럼 12월 됐을 때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신고할 재산이 없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한 번은 11월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행사 4번에 똑같이 1억 5천씩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1억 5천을 그럼 한 달 안에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본인의 카드 내역이라든지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소득 이런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청문회잖아요. 네. 청문회 기간 중에는 좀 낼까요?
그런데 이 낼 수 있을까요? 청문회라는 거는 그 본인을 불러서 직접 듣는 청문회만 청문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청문 서류가 접수가 돼서 그 전에 사전 협상을 하기도 하지만 1차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기간은 어떻게 할지, 무슨 자료를 요청을 할지, 누구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를지 네.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결정된 순간으로부터 마지막 후보께서 직접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서류를 오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일날 실제 본인의 말과 이렇게 서류가 다르네요. 뭐가 사실입니까?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어 봐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국가정책과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가정사는 이렇게 살았는데 국가 세입세출을 관리를 하겠냐라고 해서 구체적인 항목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보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아주 짧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질의 시간 잘 아시겠지만 뭐 7분, 10분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아무 자료 없이 그냥 말잔치로 끝내자고 인사청문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제가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청문회 할 생각이 없구나. 네. 그거랑 두 번째, 본인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 검증받은 자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그거조차 안 내는 거 보면 검증이- 검증도 없었던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다른 것도 여쭤볼 게 많았는데 청문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음에 청문회 끝나시고 나서 좀 모셔서 후기를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지도자, 또 청렴한 지도자, 도덕성 기준이 높은 지도자를 모셔서 그 지도자가 올바르게 우리 재산은 국가의 살림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뭘 같이 국회의원 했던 동료 국회의원을 흠집을 내고 싶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흠집 내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지도자로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반로라는 말씀 다시 네.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